충청북도가 방사관 가속기 유치 계획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지자체 지원책은 비밀에 붙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선별적 장학금에 한 학교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예 작품이 충주시에서 사라졌습니다. 충주시는 작품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발목 수술을 받은 20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병원 과실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1000페이지 넘는 분량의 방사관 가속기 유치 계획서를 오늘 정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접수기한 마지막 날까지 지자체 지원 계획을 비밀에 붙이는 등 예민한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준비한 유치 계획서는 모두 1,300여 페이지. 청주 오창 54만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부지 공급 계획을 시작으로 지질 안정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 정부의 주요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조사 결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일부에서 평가 기준 수정을 요구할 정도로 충북이 자신하는 항목들인데 특히 산업단지로 이미 지정돼 인허가 등의 추가 절차 없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도 부각했습니다. 도지사와 도의장이 확약한 여러 지원책과 구체적 예산 투입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경쟁 지자체에 노출해선 안 될 핵심 유치 전략이라 구체적 내용을 비밀에 붙인 채 제출기한 마지막 날 공식 접수했습니다. 계획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 내용은 사실 대외비입니다. 그건 우리 도만이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가 이게 전략 싸움이기 때문에 전남 나주와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모두 4개 지자체가 경쟁 중인 가운데 평가 배점의 사실상 75%는 지자체 제공부지와 주변의 여건, 평가 기준 수정 요구 등 정치적 개입이 여전한 변수입니다. 정부 정책의 부당한 압력 행사로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도약에 역행을 하는 행태를 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6일 1, 2 순위를 우선 고른 뒤 이튿날인 7일 현장 실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방사관 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충청권 민주당 각 시도당 위원장과 21대 총선 민주당 당선인들 공동 명의의 충북 유치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충북 여야 당선인들의 공동 건의물도 직접 전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도 어제 국회 예결특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방사관 가속기 충북 유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명문고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선별적 장학금 지원이 시작도 못 해보고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신청학교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자 조건을 수정해 공보 기간을 연장했는데 정작 도교육청까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대학 입시 성적을 높이겠다며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정해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추경 예산안도 충북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정작 장학금을 받을 학교가 없습니다. 관심을 보이던 학교는 많았지만 막상 공모 마지막 날까지 장학금을 신청한 학교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나온 학교정책과 장학사는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 하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학교는 도청소속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안 내는데 우리 학교만 내기는 그렇지 않나요? 충청북도는 공모 마감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미루고 논란이 됐던 주요 대학 진학 실적과 수능 성적 등에 대한 평가 기준도 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성과 정량을 갖다가 5대 5로다가 해가지고서 학교를 갖다가 7개에서 9개를 갖다가 선정할 것입니다. 지역별 안배 그리고 또 남녀 학교별로다가 또 고려를 해가지고서 그래도 반발은 여전합니다. 정교조가 학교 서열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도 대학 진학 실적과 수능 성적을 토대로 선정하는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대단히 위험하다. 교육 정책의 방향, 김병훈 교육감의 정책 방향하고도 맞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도 지금 맞지 않다. 명문고 논란에 이은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 속에 교육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한 푼이라도 지원이 아쉬운 일선학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한다는 논란을 빚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 방식을 놓고 정회까지 가는 진통 끝에 찬성 26명에 반대 2,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안은 입법 예고 과정에서 동성애 등 제3의 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6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혈세로 사거나 기증받은 미술품을 엉망으로 관리해온 충주시의 실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서예 작품까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충주시는 작품의 존재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도 없이 사라진 작품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충주시에 기증된 천자문 합작 휘호입니다. 폭 1.5m에 길이가 108m에 달해 당시 국내 서예 작품 가운데 최대 규모. 호수 축제를 축하하는 의미로 내로라 하는 서예가 125명이 제작에 참여해 값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미술품입니다. 현수막천에다 한 거거든요. 현수막천. 청주, 저기도 전주, 경주, 울산 다 타도시에서 호수 축제 때 와가지고 중앙탑 그 공원에서 당시 시장이 직접 받은 이 작품, 충주시가 관리하는 미술품 목록엔 없습니다. 관련 기록이 사라져 전수조사까지 하고도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당연히 누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찾을 길이 없고 이런 미등재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서에서 기증을 받았으면 기증 받은 물품을 이제 절차에 따라서 등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할지 만든 건데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된 건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목록에 있는 미술품도 관리가 안 돼 무려 48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 작품 안에 명확히 적혀 있는데도 작품명을 제멋대로 적어놓기도 하고 동양화를 서양화로 심지어 작가의 성까지 틀리는 건 물론 기증 작품을 샀다고 써놓을 정도로 애초에 등재 기록 자체가 엉망이다 보니 작품 보관이 부실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소재가 확인된 작품 가운데에도 38%인 98점은 여전히 서고 등에 쌓여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자기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창고에 있고 그런 것도 작가가 직접 눈으로 볼 때 상당히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참다 못한 충주시 의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가격 재감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르면 다음 달 공포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 여부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충주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많게는 1년에 2천만 원의 혈세를 미술품 구입에 쓰고도 공식 입장 한 줄 내놓지 않고 있는 충주시. 사라진 미술품은 어디에 있고 왜 등재하지 않은 작품이 존재하는지 열쇠는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제천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한방치유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있는 목욕탕은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한 건데 여기에 6억 원을 더 들여 이 목욕탕을 조격탕으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60억 원을 들여 완공한 제천 한방자연치유센터입니다. 한방자원으로 관광객을 모은다면서 진료와 숙박시설,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겠다고 만든 목욕탕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이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할 위탁 사업자를 찾기 위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3차례 공고를 냈지만 적합한 운영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돈을 또 들여 용역을 맡겼더니 목욕탕은 정상 운영을 해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전시성 사업에 돈을 낭비한 셈입니다. 목욕장으로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사업자 모집을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제천시는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뒤 목욕탕 대신 조욕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목욕탕을 뒤엎고 조욕시설을 다시 갖추는데 6억 3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불과 1km 떨어진 곳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조교 카페가 있어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차 타 걸리는 한 1분, 2분도 안 될 거예요.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내 입장에서도 좀 언짢고. 제천시 의회는 예산 낭비를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추진력을 잃은 제천시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20대 남성이 청주의 한 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고 난 뒤 애꿎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른다며 환자에게 직접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병원에서 발목염증 제거 수술을 받은 23살 임모군. 수술 뒤 입원실에서 찍은 사진. 수술 부위가 아닌 곳에 2cm가량 붉게 눌린 자국이 보입니다. 퇴원 뒤 이틀 만에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해 다른 병원을 찾았을 때 돌아온 답변은 붉은 자국이 3도 정도의 화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눌린 자국이 그냥 그 붕대를 감아서 눌려서 빨간 거라고 생각하고 퇴원을 했었거든요. 화상 염증이 점점점 불어나고 진물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혈에 사용하는 의료기구에 의한 화상으로 보인다고도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입원하기 전까지 없었던 외상이라며 수술 직후 처치와 수술 내용, 경과 보고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가 발을 괴야 된다는데 지금 3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그냥 있는데요 했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발 버팀목을 주시는 거예요. 2주 만에 수술한 병원을 찾았을 땐 담당 주치의로부터 죄송하다는 말과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 받은 서류에도 수술 후 화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과실은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퇴원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도의상 치료를 해주겠다는 의미였다고 답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의료기구에 의한 화상이라는 점을 증빙해와야 확인해보겠다고 대응했습니다. 환자 어머님이 증명을 하시고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 원장의 소견서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지 수긍을 하겠다고. 수술 부위 뒤 생긴 화상. 의료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게 환자의 몫이 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